에너지가 꺾였고 되게 비관적인 일을 겪었을 때 옆에 와서 딱 한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같이 죽자. 아니면 뭐 먼저 가. 우리 죽으면 편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붙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자, 5번째 사연자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우리 보부상님이 그 에너지가 있어요. 네. 밝음 에너지. 네? 밝음 에너지. 딱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좀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예, 되게 밝으세요. 그래가지고. 예, 고양이도 많이 키우시고 감사합니다. 되게 와. 좋습니다. 우리 보부상님 이야기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거죠? 이거 진짜 최근이거든요. 최근. 한 달 전에 제가 겪었던 한 달 전. 일인데, 네. 따뜻하다. 네, 아까 보맨님인가? 그 네. 사연이랑 조금 비슷한 것도 있는 것 사자박 같은. 같아가지고 좀 놀랬어요. 네. 좋습니다. 들어볼 건데 네. 준비되셨죠? 네, 됐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주세요. 큐 액션. 이 이야기는 제가 한 달 전쯤에 겪었던 이야기고요. 이게 최근이라서 저도 사실 너무 무서웠던 일이라 가지고 이 사연을 쓸까 말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 달 지난 시간인데도 지금 솔직히 이 일을 떠올리면 너무 좀 무서워서 손발이 지금도 좀 떨리거든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주 정도는 집에 불을 다 켜고 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달 전쯤에 이제 제가 지금보다 일이 더 많아가지고 원래 저희 지역이 경북이라서 산불이 좀 크게 났어요. 4, 5월 달에. 그래서 원래 있던 행사가 다 취소가 돼가지고 그 행사가 이제 9월, 10월 달에 다 몰리게 된 거예요. 지금 8, 9, 10월 달에. 그래서 지금 너무 바빴는데 그 한 달 전쯤에 이제 주말도 못 쉬고 하루에 제가 4, 5시간만 자면서 이제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몇 주 동안. 근데 그날도 한 새벽 3시에서 새벽 3시 반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퇴근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찌푸둥하고 조금 상쾌한 공기를 좀 마시고 싶어가지고 그 늦은 새벽에 이제 사무실에서 집까지 한 25분 정도를 걸어서 집까지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 더 힘든 일을 했었는데도 그날이 몸이 너무 무겁고 어깨가 아프더라고요. 다리에 모래주머니 찬 느낌, 그 정도로 되게 몸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감사함에 부지런하게 이제 열심히 집으로 노트북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 입구쯤에 들어갔을 때쯤 집도 거의 다 왔고 이제 시원한 바람이 또 불길래 이제 허리를 쭉 펴고 스트레칭을 한번 이렇게 하려고 하늘을 봤거든요. 근데 새벽 시간대라서 이제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새벽 3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게 스트레칭을 좀 크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밤하늘을 보는데 그 시연님이 예전에 저희 아파트 한번 와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파트가 워낙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이게 맨 꼭대기층이 4층이에요. 4층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아파트가 되게 조용하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사는 아파트라서 엄청 조용한 아파트거든요. 근데 이게 입구에서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조금 저 멀리에 저희 동 말고 저희 앞동에 있는 왼쪽에 있는 앞동에 아파트 옥상에 그 어두운 색 파라솔 하나를 누가 설치해 두셨더라고요. 파라솔. 근데 파라솔이 펴 있는 게 아니라 접혀 있는 파라솔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멀리서. 제가 사는 아파트는 맨 끝동이니까 거기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을 좀 하고 저희 아파트로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점점 걸어가는데 그 검은색 파라솔이 있는 그 동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주가 하필 또 비가 많이 왔어서 이게 달이랑 별이 좀 안 보였어요. 구름이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평소에 좀 어둡긴 했는데 평소보다 그 옥상에 그 파라솔이 있는 그 동까지 가까이 가서 그 동을 이제 붙어서 지나고 있는데 몸이 더 무겁고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 몸살 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앞동을 지나는데 이게 매일 지나던 길인데 갑자기 이제 그 옥상에 파라솔이 생겨 있으니까 무의식적으로 그쪽을 계속 쳐다보게 된 거예요. 바로 밑에서 확인을 했는데 확실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자세히 보니까 파라솔이 이게 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솔을 지지하는 대가 원래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쇠로 된 게. 근데 그게 없이 파라솔이 공중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또 파라솔이 또 두껍잖아요. 약간 두꺼워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 게 약간 들쑥날쑥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데 약간 가벼운 천이 흔들리는 것처럼 살랑살랑 이렇게 천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저게 뭐지? 저게 뭐지? 하고 5초 정도를 되게 멍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소름이 너무 돋아가지고 급하게 못 본 척하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빠르게 뛰어갔거든요. 이게 파라솔 지지대는 없고 사람 발바닥 2개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둡고 4층 옥상이 좀 꽤 멀다 보니까 이게 신발인지 맨발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검은색 테두리 이렇게 치마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발 2개가 이렇게 밑바닥에 보였어요. 발바닥이. 이것보다 제가 좀 더 완전 정면 밑에서 위를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제가 그날 정말로 잠도 못 자고 일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진짜로. 근데 제 생각에는 저승사자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는. 혹시 저승사자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실 100% 확정을 못 하거든요. 자세한 모습은 못 봤지만 한복 같은 건지 아니면 치마인지 모르겠는데 검은 색깔 이렇게 동그란 두루마기 아니면 치마 같은 걸 입고 흰색 발바닥과 그리고 뒷짐을 지고 있는 손이 보였어요. 뒤로 이렇게 손을 뒷짐을 지고 있더라고요. 저희 앞동 바로 앞에 아파트긴 한데 또 그 앞에 앞동의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를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정말 잘못 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잘못 본 거다, 이거 잘못 본 거다, 지금 내가 상태가 이상하다 이렇게 세뇌를 하면서 그날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집에 이제 불을 켜고 잤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다행히 잠은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꿀잠을 자고 며칠 동안 별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본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게 잘 지내고, 그래도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일을 남한테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이게 안 좋은 게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직도 너무 그게 생생해요. 봤던 게 겁도 나고. 예전에 저희 시원님 저희 공방에도 와보셨는데 제가 지금 얼마 전에 그 공방을 정리를 하고 그 시에서 지원해주는 공유 사무실을 쓰고 있거든요. 이 건물이 7층에 있는 사무실인데 그 파라솔 사건이 며칠 지나고 이제 일이 바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일을 조금씩 잊혀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도 이제 지금 이사 온 센터 공유 사무실에서 이제 급하게 들어온 수업 때문에 수업 준비를 새벽까지 하고, 그때도 한 새벽 2, 3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를 이렇게 퇴근을 하는데 그날도 이상하게 또 공기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무겁고 약간 속도 울렁거리고 어깨를 약간 짓누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건물을 나오니까. 그래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이러면서 또 건물 1층을 빠져나와서 그 센터에서 1층에서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트레칭을 하는 자세 중에 이제 허리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 있잖아요. 그거를 하고 이제 센터 입주 사무실을 등을 지고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검은 두루마기에 뒷짐을 지고 있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거. 그게 이번에는 저희 그 아파트가 아니라 저희 아파트랑 그 공유 사무실이 한 25분 거리에 있거든요. 근데 저희 공유 사무실 7층 옥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보다 좀 더 멀리서 봤지만 그게 확실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똑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2번째 보니까. 그래서 다행히 또 이게 저를 보고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저번처럼 이제 건물 앞에 민가들을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혹시 나를 따라다니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잠도 못 자고 그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몇 주 동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설마 내가 갈 때가 되었나라는 생각을 좀 엉뚱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날은 이제 걸어 나와서 안 걷고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갔고, 이제 몸도 안 좋고 이제 무서워서 며칠 동안 일을 조금 미루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스트레칭도 하면서 이제 잠도 잘 자고 이렇게 며칠을 지냈더니 더 이상 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더 이상은. 그리고 몸 에너지가 또 회복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또 며칠이 좀 지났어요. 저는 이제 공유 사무실 7층을 쓰고 있거든요, 맨 꼭대기층에. 근데 이제 센터 맞은편 1층에 어느 집에 그날 경찰차가 한 4대가 와 있고 경찰 한 7, 8명이 그 집 마당에 다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우시면서 그 집 앞에서 이제 경찰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보이고, 이게 왜냐면 저희 센터 건물이 한 면이 다 전체가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사용하는 방이 또 그 창문 라인이라서 1층까지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1층에 있는 민가 주택이 사실 다 보여요. 그 집 안까지는 아니고 이게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나 콩 같은 게 다 보일 정도거든요. 근데 그 마당에, 작은 마당에 이제 경찰분이 가득 있으시더라고요. 한 8분? 7분? 그 순간 소름이 너무 돋더라고요. 왜냐면 그 집이 제가 옛날에 그 마원님 방송에서 푼 적이 있었는데
저희 센터 건물에 이제 몰래 들어와가지고 잠도 자시고 이제 술도 마셔가지고 소란을 피우던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집이 있는데 매일 저희 센터 이제 주차장이랑 지하에서 잠을 주무시고 술도 엄청 마셔가지고 저희끼리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많으신데 건강이 좀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형색도 사실 처음에 노숙자분인 줄 알았어요. 매일 화장실 슬리퍼를 신고 그 발톱이 막 2, 3cm씩 자라나 있는데 깎지도 않으시고 옷도 허름하고 해져 있는데 위통은 또 안 입으세요. 그 윗옷은.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라서 노숙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센터 바로 맞은편 1층 자그마한 주택에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전에 노숙자 그 할아버지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저승사자인지 그게 쳐다보던 방향이 그 할아버지 딱 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할아버지 돌아가셨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했는데 솔직히 저승사자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이 일을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제 주위에 아직 맴돌고 있을까봐, 왜냐면 제가 여기서만 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며칠이 또 지나고 이 말을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제가 공유 사무실이다 보니까 7층을 좀 몇 팀이 같이 사용하거든요. 방마다 그 시언니 사무실처럼 나눠서 사용하는데 옆방에 사는 언니랑 그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할아버지 내가 사실 저승사자 같은 걸 봤다 이러면서 언니한테.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다 했는데 언니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 할아버지 오늘 봤는데 1층에서 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어디서 봤냐니까 좀 전에 봤대요. 1층에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곧바로 1층으로 달려갔는데 할아버지가 제일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그 주차장 벤치에 이제 술병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척 안심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본 게 다 잘못 본 거였네. 헛개비를 본 거네 싶어가지고 내가 아파트에 본 것도 이거 본 것도 다 내 상상이 만든 거구나. 잠을 좀 잘 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며칠이 좀 지났어요. 이제 그날은 이제 먼저 공유 사무실 제가 출근을 해 있는데 옆방 언니가 출근을 하자마자 제 방으로 달려와가지고 저를 찾으시더라고요. 누구누구야 하면서 제가 언니 왜요? 라고 묻자 대박 니 저번에 저승사자 봤다 했지 이렇게 언니가 물어봤고 제가 그거 헛거본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머쓱하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언니가 그거 저승사자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그래서 언니가 말하길 이제 오늘 공유 사무실 밑에 이제 편의점이 하나 있는데 편의점에 들렸는데 그 1층에 사는 할아버지 말고 그 할아버지랑 매일 다니던 노숙자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아저씨가. 근데 그 노숙자 아저씨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집에 경찰이 왔던 거는 참고인 조사하려고 왔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그래서 그 돌아가신 노숙자 아저씨도 이제 저희 공유 사무실에 몇 번 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었고 그 다른 사고도 쳤던 적이 있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저희 그 공유 사무실 그 1층 주차장에 거의 살다시피 하시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추측해본 게 제가 그날 저승사자를 본 게 아마 그날도 노숙자 아저씨가 그 주위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이제 그분을 저승사자 분이 지켜본 게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정말 저승사자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저승사자가 맞다면 이게 저승사자가 데려갈 사람 주위를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맴도는 건지 그것도 되게 궁금하고 또 저희 아파트 옥상에는 왜 있었던 건지 그리고 무엇을 지켜보고 있었던 건지 이것도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검은 옷을 입은 게 사실 뭔지 확신은 못 하겠는데 최근에 제가 제일 최근에 겪었던 일이라서 이 사연을 풀어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진짜 신기한 일이네요. 근데 일단은 그 저승사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조금 경험상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네. 왜냐면 이게 일단은 제가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승사자는 그 사람을 머리 위에서 깔고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위에 있지 않아요. 물론 저승사자가 진짜 하늘을 날아다녀가지고 밑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거는 발바닥이 많이 보였다. 제 경험상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귀신을 봤는데 발바닥이 보였어요. 얼굴은 뭐 아래를 쳐다보고 있었고라고 하는 거는 보통 입니다. 목을 알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얼굴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발바닥을 먼저 봤다고 표현하는 거는 아마 목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이제 아,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을 아래를 봤다는 거는 그냥 목이 꺾여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이거는 얼굴이 안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디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네. 발바닥이 먼저 보였다라고 하는 거라고 했을 때는 해석의 차이일 수도 네. 있겠지만 저승사자를 그렇게 본 사람은 저는 못 봤고 보통 저승사자는 문 앞에 서 있었거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딱 그렇게 보여지는 거는 이제 위 목을 메고 돌아가신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어딘가에 대동대동 있는 건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집 옥상에 왜 있었을까 뭐 했을까라고 했을 때 발바닥이 보이는 귀신은 신발을 신지 네. 않은 귀신은 입니다. 저승사자는 신발을 신고 없었던 것 있어요. 예. 같아요. 신발을 신고 발바닥이 양말 아니면 맨발. 그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예. 왜냐면 신발은 네. 그 우리가 굿할 때 보면 내가 너 옷 해주고 신발 해줄게라고 하잖아요. 네. 저승에 간 귀신들은 신발을 신고 있어요. 저승에 못 간 귀신은 신발을 신지 않고 있어요. 이게 또 해석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봤을 때는 하얀색 뭐 발바닥이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거 저승사자가 아닌데? 근데 검은색으로 보였다고 해서 무조건 저승사자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거는요 사실 망자이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표현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검은색이라는 것 자체가 삶과 죽음을 의미하는 부분의 검은색 상징, 저승의 상징색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검은색으로 죽은 자들이 검은색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를 따라다니는 걸까요? 그게 저도 처음에 마지막으로 네.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아파트 옥상에서 보이는 거는 무엇이었을까? 네. 왜 우리 앞통에 맞아요. 그죠? 우리 쪽에서 공방실 쪽에서 네.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 포인트예요. 그쪽에서 누군가 돌아갈 사람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지금 제보해 주신 우리 보부상님이 네. 그 사람한테 묻어 있어서 계속 부정적인 제가 항상 얘기하죠. 는 붙어만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계속 지켜봐요. 보부상이 진짜 힘들고 에너지가 꺾였고 되게 비관적인 일을 겪었을 때 옆에 와서 딱 한마디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같이 죽자. 아니면 뭐 먼저 가. 우리 죽으면 편해.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붙어 있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또 뭐 사실상 그런 거예요. 가 붙어서 죽었으면은 그가 죽인 거일 수도 있잖아요. 저승사자가 아닌 거 가능성. 저승사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인 거냐 데려가는 거냐 차이인데 데려가는 거에 대한 상징성에 대한 의미는 문 앞이에요. 자 가자. 이제 이 집을 떠나자. 저도 이게 사실 저승사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게 네. 대장이랑 완전 다른 의견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뭔가 뭐 다른 존재이기 저도 이제 공중에서 내려봤다. 그것도 네. 맞는데 보통 이제 저승사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분이 뭐 누가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승사자는 네네. 보통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맞이한 사람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그죠. 네. 뭐 이를테면 그 돌아가신 분한테 보였으면 보였지 아마 이제 그 사연자분한테 안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제가 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충 아는 거 알려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저승사자가 저희가 이제 검은색 옷으로 표현하는 게 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승 뭐 이런 데 이제 색깔을 표현하듯이 우리가 현대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픽션으로 만들어낸 존재.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승사자, 예전에 그 뭐 우리 무속적인 탱화나 이런 거 보면 저승사자라는 존재가 되게 뭔가 검은 옷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일상생활에 생각하는 그 뭐야 도깨비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알록달록한 그런 형태로. 만약 장군이죠. 민속. 장군 갑옷을 입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네. 이게 세시풍습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 맞게끔 괴담도 변하고 네네. 귀신도 변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저승사자를 표현했던 거는 그 시대, 그러니까 조선 시대 후기 시대의 그런 문화가 네. 그 저승사자를 만든 거고, 또 이제 말씀해 드렸다시피 저승사자가 검은색으로 표현되는 거는 사람들의 인식에 이제는 인식. 검은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무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옛날이요. 어느 옛날이요? 조선시대? 그럼 그 무당이 무엇을 했죠?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쵸, 알 그 수 무당이 귀신을 쫓는 직업이었습니까? 점을 보는 직업이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그 시대에 맞게끔 변하는 건데, 지금 당장에서 지금 정사자는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어요. 물론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시대를 좀 어느 정도 봐야 돼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 분들이 검은색 저승사자를 봤다는 건 저는 어느 정도는 믿어요. 근데 무당이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믿어요. 뭐 맞죠? 뭐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있고 하는 것까지는 저승사자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지만 제보자님이 보셨던 거를 검은색 옷이기 때문에 네. 그걸 부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형이 맞는 건데 이렇게 묻은 걸 부정할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는 좀 유두리 있게 봐도 된다. 그 시대에 맞게 흘러간다. 저는 오늘 형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 그 힌트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처음 사연 얘기하고 나서 아는 대로 보인다. 맞아요, 맞아요. 예, 이거랑 그런 연결이 거.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했어요. 정사자는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라고 하는데 이미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를 통해서 또 검은색을 많이 보세요. 근데 그것까지 저희가 정답이 없는데 맞아. 탱화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건 정사자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유하게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일단은 네, 아무튼 그래서 정사자 입장에서는 공중에서 이렇게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연양이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그렇죠. 덕근 형이 얘기한 것처럼 정사자는 알려주기 위해서 와요. 야, 너 며칠 뒤에 죽는다. 그래서 당사자한테 나타나요. 죽을 사람. 예, 근데 이제 간혹 사연 보면 옆에서도 봐요. 그런 사연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옆에 예. 사람 보이는 경우도 있구나. 사실 검은색이란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두 번째 봤을 때 제가 이거 전사다 생각해가지고 검은색 생각했고 처음에 봤을 때는 그 네이비색이나 회색 치마라고 생각해서 여자 귀신인가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예, 이게 공중에 떠 있고 뭘 쳐다보고 있고 두 번째 보고 나서 아 이거 저승사다 싶어가지고 검은색이라고 한 제가 표현을 했어요. 어두운 색깔. 예, 맞아. 진한 색깔. 그래서 네, 그랬어요. 네. 색깔이 뭐 그렇게 큰 디테일은 네. 아니고 등장에 대한 그런 거죠. 약간 네. 좀 그 이제 우리가 포켓몬 가라도스가 물 포켓몬인데 네. 산에서 봤다고 하는 표현처럼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정사자가 왜 저기 위에 있지? 라고 봤을 때는 약간 그 오류가 걸리지 않았나. 오류 때문에 그렇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말했다시피 그런 상징성들을 심령적으로 봤을 때 멤버에다가 혹은 또 뭔가 왜 위에 있지? 뭐 이렇게 경고해주러 안 오시지? 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걔가 저를 보지 않고 이렇게 먼 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목표가 아닌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아니죠. 근데 이제 붙어 있는 경우에도 네. 우리가 흔히 얼굴을 못 보셨다 그랬잖아요. 얼굴이 안 봐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딱 그게 또 네. 우리가 아까 전에 귀신이 가렸다, 숨겼다라는 표현인데, 근데 옷 같은 아. 경우에는 발바닥으로 봤으니까 뭐. 얼굴이 없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제보자님 따라다니는 거일 수도 있죠. 사실. 네? 그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썰 같은 거 들어보면 어깨가 아파가지고 무당집 갔더니 야웬 네가 네 어깨 위에 서 있냐? 올라타 있네. 올라타 있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정도의 높이 이상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 무서워. 그러니까 오늘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건강해졌다는 뜻이고. 지금은 너무 네. 가벼운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몸이 깨끗해야 그런 부정이 안 된다는 거죠. 몸이 허할 때 왔나 보다.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일제강점기 때 검은색으로 일반화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예요. 사실 검은색으로도 조선 후기 때는 표시를 했어요. 조심해서. 근데 이제 그게 무조건 저승사자는 검은색이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저승을 표현하는 거를 검은색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검은색 두루마기를 걸쳐가지고 저승사자를 표현한 적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갑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표현한 적도 있고 탱화 자체는 검은색 이 아니라 이제 알록달록 그 갑옷을 이렇게 표현했던 건데 지금 조선 후기 때나 뭐 그때부터도 저승사자를 검은색으로 표현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일제 강점기 때 검은색으로 이렇게 일반화됐다라고 표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그 전부터 우리가 썼으니까. 정지으면 안 되는. 그렇죠. 단지 조선 후기 때도 검은색 한복을 쓴 저승사자를 일반화시키진 않았던 거죠. 그때 당시에도 있었지만 뭐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쩌고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처럼 뭐 그런 심령적인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도 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일단 가장 궁금한 거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뒷짐을 졌다고 하지만은 일본에 주카이수 갈 때 어떻게 졌죠? 손목을 묶어. 네, 손목을 묶고 뒷짐지고 졌죠. 네, 정확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발바닥에 뒷짐을 진 모습, 그리고 제보자님 위에 있고 뭐 이랬던 뭐 여러 가지를 추론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확률이 좀 많이 높은 거고 제보자님을 같이 바라본 게 아니라 이제 따라다닌 아니면 혹은 뭔가에 의해 끌려다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손을 근데 뒷짐을 지고 혼자 스스로 그런 극단적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한 번 실패했던 사람 그냥 무조건 무조건 확실히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크죠. 그럼 누군가가 묶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혼자서. 아니 너무 무서우시대요. 죄송해요. 근데 이제 좀 사연이다 보니까 좀 풀이를 좀 네네. 해드리려고 했던 거라서 저도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삶이 완전히 좀 재해석된 느낌. 네, 재해석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제보자님이 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재해석이 되면서 이제 답이 나와요. 너무 무서우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거를 예. 조금 궁금해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응시를 했는데 예. 정면을 못 보겠더라고요. 몸이 떨리고 막 이거 뭐지 대충 이렇게 옆눈으로 보다가 빨리 집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똑바로 응시를 못하고 약간 옆으로 살짝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거기 공방 네? 그 히스토리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여기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됐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네. 터가 문제가 아니면 딱 그거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주위가 다 유흥가고 모텔이거든요. 네, 그래요. 여기가 주위가. 그래서 다들 왜 여기 지었냐고 막 되게 문의가 많았어요. 그 원한을 알리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경우일 수도 네. 있어요, 사실. 맞아, 맞아. 예, 좀 뭔가 자신의 그걸 알리기 네. 위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사실. 나는 끝났고 옆에 사람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어진 그거하고 전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또 보인다면 예.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여기가 제가 사실 희원님 알 텐데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제가 시건물에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그죠, 말해. 그죠, 그죠. 안 되죠, 안 되죠. 네, 혹시 예. 제가 쫓겨날까봐 아시겠죠? 네. 한 1년은 더 있어야 돼서. 영도예요. 영도입니다. 네, 영도시예요. 영도로 가야 영도시. 되겠네. 예. 쫓겨나면 그때 제보할게요. 아무튼 참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다음번에 좀 네.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해석을 한 다음에 좀 다시 이야기해도 네네. 이거는 다시 물고 뜯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아파트를 보실 한번 것 같아요. 파볼게요. 그럼 아, 네, 경비 씨. 네, 네. 좀 무섭긴 한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네. 우리 보부장님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